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려고 보니까 아니죠. 지금은 물론 함께하는 맞는데 얼굴은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들려주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조경기술 사강사 김은숙입니다. 확실히 여러분이 지금 연술의 어떠한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혹시 논술 이번에 오늘 아침에 올라간 게 논술이잖아요, 그죠? 근데 논술 쪽에 지금 이렇게 구독의 어떠한 양이 많은 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물론 오늘 저는 그것을 단답형으로 논술형의 문제라도 단답형으로도 풀 수도 있고 단답형의 문제를 논술로도 풀 수도 있고 사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논술로 풀든 저는 이게 용어로 풀든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일단 용어로도 논술로도 한번 풀어볼게요. 그리고 이 문제가요. 오늘 이제 제목을 한번 보면요. 제가 우리나라 적용수로예요. 그죠? 우리나라 적용수로 이용된 됐습니다. 그리고 소나무가 수종의 종류를 들고 7종을 절하했고요. 적용 소재로서 용도의 형태적, 생태적 특성을 설명하시옵니다.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는요. 최소한 100분 테스트 정도는 지금 하셔야 돼요. 좀 지겹겠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정말 학교에 어떤 목마름이 있다면요. 영어 하고요. 영어 하루 하면요. 그 다음에 논술 하루 또 100분 테스트 하고요. 어떤 기출 문제를 내더라도 아무거나 하나 뽑아서 무조건 100분 하루 테스트 하고요. 논술 하고요. 그래 놓고 영어를 100분 했으면 앞에 여러분이 지금 정리를 저번 주에 하셨더라면 앞에 이제 내가 어떻게 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다시 풀 것인가 라는 것을 자기가 쓴 것을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해 보셔야 됩니다. 논술이든 용어든 마찬가지죠. 스스로가 자꾸 피드백을 해 보셔야 돼요. 너가 자꾸 답지를 체크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드백은 자기가 정리한 것 가지고 내면서 자꾸 생각을 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이 내용들 지금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목을 넘어서야 됩니다. 제가 유튜브에 계속 강조하는 내용들이요. 과목별로 공부를 해서 답을 과목으로만 쓰면요. 여러분 점수 얻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실제로 기술서라는 개념이요. 정해진 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강의는 과목별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강사들의 편의성이에요. 왜냐하면 과목별로 하지 않으면 강의를 해줄 수가 없거든요. 헷갈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과목별로는 구분을 할 수밖에 없는데 또 과목별로 또 안 해놓으면 책도 참 이상하게 나와요. 제가 이번에 책을 내면서 굉장히 출판사가 애먹거든요. 책이 이상해요 라고 할 정도로 넣어지는 것도 제가 보충하는 것 때문도 있지만 출판사가 애먹는 것도 있어요. 형식만 조금 바꾸면 출판사가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자꾸 이제 그런 패턴화된 것에서 저는 자꾸 벗어나려고 그러는데요. 자꾸 또 패턴에서 정말 벗어나야 됩니다. 기술사라는 개념 자체가 과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또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제가 답을 썼기는 썼습니다. 그죠? 왜냐면 그때는 이것조차도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더랬어요. 지금 우리가 출집은 되신 분들은 이제 공부를 더 많이 했고, 이거를 이제 넘어섰지만, 그죠? 그 당시 처음 왔을 때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것도
또 안 됐고, 그 당시는 적용 자체가 기술사의 어떤 개념이 안 잡혀 있었기 때문에 학원이라고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책도 없었고 학원도 없었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10년씩 뭐 정말 인생을 다 걸다시피 해가지고 해갖고 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더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 정말 세월이 흘렀고요. 자, 그래서 자꾸 말하면 이제 지겨우니까 제가 본론으로 넘어가는데, 과목을 넘어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어가 용어끼리 모이면요 논술이 되고요. 논술을 다시 쪼개면 용어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과목의 어떤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써놓은 패턴이 요거죠. 뭐 만약 이래 한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뭐 토양의 어떤 소나무는 뭐 우리의 정서에 맞다라든지, 그래놓고 우리 조경 소나무는 어떻게 썬다. 그리고 아니면 종류를 썰었으니까, 그죠? 소나무는 뭐가 있다 해서 7개 썰었으니까 7개 쓰겠죠, 그죠? 자, 이거는 또 좀 주로 차 타고 가면서 듣기용이니까 제가 소나무 종류는 안 읽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뭐 7개 쓰겠죠. 그래 놓고 내가 형태로 이용하고 생태로 이용하겠다 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씁니다. 자, 이래 가지고 나오면요 뒤에 나오는 답 뻔해요. 안 봐도요 답이 어떤 답이 나올 건가는 이미 짐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정리도 마찬가지죠.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요, 과목을 넘어서야 된댔어요. 어저께가 제가 보라색이니까 지금 보라색이 나오는구나. 이번에 초록색으로 바꿀게요. 좀 색깔이 안 띈다, 그죠? 그래서 과목이 지금 뛰어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이 나무, 그러니까 사실은 식재와 시설물, 시공하고요, 유지 관리는요, 사실 좀 같이 갑니다. 앞에 제가 유튜브 때도 계속 이야기했어요. 계획과 법은요, 거의 같이 가고요. 식재, 시공, 시설은요, 또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제 책도. 그리고 이게 근데 식재가 사실은 또 계획론하고도 슬쩍 연결돼요. 한 발이 딱 당겨져 있어요. 전혀 떨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계획론은 주로 법하고 대체로 많이 묶여 있다는 거죠. 더 많이 우리가 어떤 공통 분모로 보면 계획과 법은 요만큼 묶여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공하고 식재 설계는 또 요만큼씩 각각 묶여 있는데, 또 요만큼 같이 또 한 발 엮여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넘나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답이 굉장히 복합성으로 탄탄하게 답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가 탄탄하게 못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과목에 못 나듣는 것도 있는데 하나를 하면서 너무 길게 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단점을 없애려고 짧게 이번에 책을 보충을 했습니다. 내용들을. 그래서 많은 것들을 빨리 알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깊게 들어갈 필요 없어요. 깊게 들어가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얕게 들어가니까 또 문제가 있죠. 그죠? 자, 여러분이 얕게 들어간다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요,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이렇게 수종 7가지를 써라 라고 하면 7가지를 나열을 합니다. 그죠?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점수가 낮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가장 기초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기초고요. 점수가 10점 정도 나오는 점수. 논술에 10점 정도 나오는 점수. 옛날에는 이렇게 해도 뭐 합격은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합격 못해요, 여러분. 합격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 기술사 합격할 때, 공부할 때는요,
막판에는요, 이렇게 저 안 가르쳐줘요. 이거는 어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어떠한 개념을 가르쳐 준 거지, 막판에 답지 체크하고 마지막에 피치를 올릴 때는 저는 이렇게 안 합니다. 당연하죠. 이래갖고 기술사 될 수가 없겠죠? 이래가 기술사 된다는 건요, 기술사 모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유튜브를 바로 그런 것 때문이죠. 이런 책들이 여러분들이 믿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기술사가 안 된다는 걸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것이 또 연관되는 것이요. 잣나무도 시험에 나온 건데, 지금 뒤에 그런 것도 있어요. 잣나무에 가는 건데, 이거는 단답형이었는데,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뭐 잔디의 종류를 써라, 무슨 종류를 써라, 여름에 또 이런 시험도 있죠. 여름에 또는 뭐 개화하는 나무, 또는 봄에 개화하는 나무, 무슨 종류 나열을 써라, 종류를 나열해라, 이런 종류들, 그죠? 다 이런 유형입니다. 저는 항상 문제를 뭐로 한다고요? 유형별로 구분해라 라고 합니다. 자, 유형별을 구분하면서 여러분들은 답은 이제 어떻게 쓰느냐죠. 제가 이제 오늘 그것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마지막 여러분들이 지금 정리를 하고 답을 쓰면서 자꾸 이렇게 쓰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쓸 시간이 없다면요, 잠을 좀 줄이세요. 그리고 밥 먹는 시간 줄이고요. 그 다음에 잡담하는 시간 줄이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짬짬이 낙서하는 시간에도 기술사 용지를 펴서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내용들이요, 이런 내용을 쓰는 것이 아니고요. 앞에 뭐라고 했나요? 제가 우리나라는 했습니다. 교수님이요, 왜 할 일 없이 우리나라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했을 때 나무, 소나무를 했어요. 그죠? 잣나무가 됐든 소나무가 됐든, 이것을 소나무든 잣나무든 우리나라의 수종이죠. 자, 우리나라에 왜 잘 자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떤 마음에 들어서? 아니죠. 우리나라에 소나무가 잘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소나무를 마치 우리의 나무인 양 한다고 그랬죠. 제가 유튜브에 또 그런 이야기 했죠. 소나무는요, 이태리도 자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소나무가 잘 자라는 것은요, 뭐 때문이에요? 기후죠. 기후와 토양 조건입니다. 그죠? 그 나라의 나무는요, 기후하고 토양 때문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는 뭐 산성 토양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요, 바로 소나무는 해도 됩니다. 소나무는, 아니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소나무는 기후, 토양 조건으로 해서, 아니면 이걸 또 줄여도 되죠. 생태 환경입니다. 하나를 살짝 단어를 한번 숨긴다는 거죠. 생태 환경. 이게요, 연습을 하지 않으면요, 안 나옵니다. 그죠? 바로 이런 답들은요, 이런 단어들은요, 직설적인 답이고요. 그 다음에 한번 숨기는 거. 정말에서 우리나라의 소나무는, 아니면 우리나라의 생태 환경은 기후와 토양 조건에 따라서 뭐 다르다라든지, 아니면은 소나무의 생태 환경은 이렇게 시작을 하든지, 그래서 이렇게 생태 환경을 먼저 치나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기후 조건하고 토양 조건이 어떻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뭐 산성인데 이걸 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토양 조건을 제가 먼저 두드리고 기후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요, 소나무든 잣나무든, 그는 우리나라에 자라는 나무는요, 내한성이죠. 우리나라의 나무는 내한성입니다. 그리고 내건성이에요. 왜요? 우리나라는 산비탈에 아까 돌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다 돌투성이죠. 어디 가도 다 돌투성입니다.
충남만 빼고요. 충남에 가니까 저 토양 자체가 마사죠, 그죠? 그거 보고 뭐라 하죠? 풍화토죠, 그죠? 화강풍암. 그래서 거의 다 내한성 춥죠, 그죠? 내한성이고요. 그다음 그러니까 내한성이라기보다는 기온 차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거치면서 기온 차가 많이 나서 우리가 겨울을 견딜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근성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알칼리가 잘 빠지는, 그죠? 그래서 내근성, 그리고 우리가 비료도 굉장히 잘 빠집니다. 비료가 축적이 안 되죠. 내근성이고요. 비료 요구도도 낮습니다. 그래서 소나무가 잘 자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 때문이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잣나무가 아니고 지금 활엽수로 바뀌는 것은요. 그만큼 이제는 비옥토가 됐다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소나무가 생태적인 환경부터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우리가 어찌 보면 같아요. 그 다음에 결국은 사질토고요. 사질토에서 잘 자라고요. 사질토이면서도 또 다소 조금 점질토가 있는 사질토입니다. 그리고 뿌리가 깊게 자라죠. 왜요? 지가 영양분을 흡수하려고 보니까 뿌리가 굉장히 깊게 자랍니다. 그래서 밑에 이게 잘라서 들고 들어오면요. 어떻게 해요? 이게 이식이 힘든 나무입니다. 그죠? 그리고 성장이 더뎌요. 왜? 영양분이 없으니까. 자,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토양 조건 그리고 기후 조건에 견디고 있는 나무입니다. 자, 이게 이 정도는 여러분 아시죠? 설마 이건 모르진 않겠죠. 이렇게 기후와 생태 조건 때문에 이런 나무들이 이렇게 줄줄줄줄 나온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한 줄에 여러분들이 확 적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적던지 간에 정 길면 좀 두 줄로 줄이시든지 줄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태 조건이 어떻게 해서 소나무가 자란다라든지 내건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성 조건이라든지 이래서 한 줄로 줄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논술에서 내가 말할 수 있는 조건들이요 다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가서는 말 그대로 수종을 이제 적을 건데 수종 7개 지금 나열 다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죠? 칸 잡아 먹는 짓이죠. 칸 잡아 먹는 짓 하면 안 돼요. 이거 지금 3.5페이지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그 당시에 3.5페이지 썼어요. 지금 여러분은요 3페이지를 씁니다. 3페이지하고 3.5페이지하고 뭔 차이 있습니까? 굉장히 차이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3페이지 딱 봤을 때하고 3.5페이지하고는요 기대치가 틀려요. 그리고 내용의 어떤 차이도 틀립니다. 여러분은 잘 못 느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6줄을 써도 상관은 없는데 가능하면 줄일 수 있는 그래야 어떤 의미를 내포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자꾸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꾸 줄일 수 있어야만이 내용을 함축시켜야 되면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10페이지 보는 것이 외워지기 쉽겠습니까? 한 페이지 보는 게 외워지기 쉽겠습니까? 당연히 한 페이지 보는 게 외워지기 쉽습니다. 하나를 외우는 게 낫겠습니까? 10개를 외우는 게 낫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를 외우는 게 낫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한 줄로 적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옛날에는요 이렇게 두 줄로도 못 썼어요, 여러분. 그나마 제가 엄청 줄이 준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한 줄로 적든 두 줄로 적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실 게 이제 또 줄여야 되는 게 뭐냐면요. 생각하면서 줄여야 되는 게 이제 소나무 종류를 7개 나열하기 전에 근데 초록색 하니까 너무 안 띈다, 그죠? 빨강색으로 이제
바꾸려고 하니 검은색으로 바꿉시다. 자, 이렇게 소나무를 7개로 하려고 나열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유치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나눌 거냐는 거죠. 이제 뒤에 보면요. 조경 용도로서라는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앞에 지금 소나무가 어떤 기후와 생태로 달라서 우리나라가 소나무가 이렇게 잘 자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후 토양이랬죠. 자, 그랬으면 이번에는 이제는 이걸 풀어주죠. 우리나라의 어떤 조건을 풀어줬고요. 이번에는 뭘 풀어준다고요? 앞에 조경 용도라는 걸 풀어줍니다. 근데 소나무가 들어왔어요. 그죠? 자, 소나무 7가지를 풀어주는데요. 여러분, 조경 용도하고 같이 맞춰서 풀어줘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 조경 용도 어떻게 했죠? 바로 앞에도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우리 조경 용도를 어떻게 쓰죠? 여러분 하잖아요. 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질감으로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앞에 건축적 요소 있었죠? 건축적 요소도 있었고요. 이거 우리 기사 때 공부하지 않았나요? 그 다음에 디자인 요소도 있었습니다. 건축적 요소도 들어가 있고 디자인 요소도 있습니다. 기사 시험 칠 때도 했죠. 그죠? 디자인 요소도 있었습니다. 그죠? 건축적 요소로 봤을 때는 뭐 차폐도 있었고 뭐 있었죠. 자, 디자인 요소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디자인 요소는 주로 우리가 수목의 미적인 요소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그죠? 주로 뭘 썼나요? 통일, 단순. 자, 제가 왜 디자인 요소를 썼냐면요. 강조라는 걸 쓰기 위해 썼거든요. 소나무는 주로 단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강조를 많이 쓰죠. 그죠? 강조, 연속. 물론 건축 요소 해도 됩니다. 차폐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또 앞에 또 뭐죠? 군식으로 해서 강조라는 것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건축적으로서 또 뭐가 있나요? 또 앞에 뭐가 있었죠? 건축적 요소로서. 그 다음에 강조도 있고 또 뭐가 있었지 앞에? 이런 거 있었죠. 그죠? 어쨌든 건축적 요소가 뭐였더라? 차폐, 강조. 울타리. 그죠? 자, 이것보다는 디자인 요소가 훨씬 낫죠? 통일, 단순, 강조, 연속. 또 더 있어요. 사실은 더 있는데, 저는 뭐 3개 이상 넘어가면 못 외웁니다. 저는 강조 하나밖에 사실은 기억나진 않습니다만은, 자, 같이 엮어도 돼요. 건축과 디자인 요소로 같이. 어차피, 수목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적 요소를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어저께 미적 기능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적용 용도로서 형태, 질감, 어떤 미적 요소를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거를 지금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눠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하기 전에요. 또 형태라는 것도 또 생각을 해보자고요. 형태라는 것이 뭔가요? 나무가 가지의 배열이죠. 가지가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성상이 정해지죠. 그죠? 성상이 이렇게 정해질 것이냐, 그 다음에 요렇게 거꾸로 정해질 것이냐, 어떻게 되지? 요렇게 정해질 것이냐, 그 다음에 이렇게 원추형으로 그죠? 이렇게 다 배웠죠? 그래서, 성상이 형태에 따라서 성상이 정해지고요. 키 자람에 따라서 또 나눠집니다. 교목이냐, 간목이냐, 그죠? 자, 이렇게 형태에 따라서 정해지죠. 자, 질감은요, 우리가 어떻게 정해지죠? 잎의 크기라든지, 잎의 어떤 나는 정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거 다 상록이잖아요, 소나무는. 그래서 어떠한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잎의 부드러움 할 수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잎은 상록이고 전부 다 침엽이잖아요. 침엽의 어떤 상록이죠. 그래서 근데 질감 따질 수 있어요. 이거 침엽의 크기입니다. 그죠? 크기고요.
나는 어떤 개수에 따라서 질감이 거칠겠죠. 그 다음에 또 앞에 뭐가 있어요? 이제 숲이? 숲이 어떤 형태에 따라서 질감이 다릅니다. 그죠? 자, 이게 우리가요, 실제로 조경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수목의 어떤 생태적인 걸 가지고 미적인 요소로 사용하는 게 우리가 조경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냥 막 사용하나요? 뭐, 그냥 이쁘기 때문에 하나요? 자, 우리가 봄에 꽃 피는 거,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5월달에 꽃 피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냥 이쁘기 때문에 하나요? 빨간색이고 노란색이고 해서 그렇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형태와 질감, 그리고 물론 색채에 따라서 계절별로 색칠을 하는데 어떤 형태고 어떤 질감이고, 이 형태는요, 성상과 키, 그 다음에 미적인 요소, 거기다가 이런 관목 같은 경우는 또한 어울림도 있겠죠. 조화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미적인 요소죠. 생태를 이용을 해서 미적인 요소를 부합시키는 것이 우리가 조경 용도입니다. 이게 조경학과 출신이 아니면요, 이거 못해요. 그래서 산림의 조경기술사가 설계에 이번에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산림과 나오는 나무는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나무는 모르죠. 근데 이거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설계를 못해요. 우리는 그나마 이렇게 공부를 학교 다닐 때 맨날 농띠 치면서 공부를 했지만 그래도 들은 까락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적용을 못하죠. 이제 기술사일 때 이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녹여 나와야 됩니다. 나무가 나오기 이전에요. 이 용도는요, 나무의 생태, 그러니까 소나무의 생태의 형태와 질감을 이용을 해서 미적인 요소, 디자인의 어떤 요소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한다예요. 결국은 용도를 생태와 형태와 생태적인 특성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공간에 맞도록 미적 요소를 배열한다요. 그죠? 자, 그렇게 나와야만이 그 다음을 또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 그때 이게 형태라는 것이, 형태는 성상, 키, 질감은 잎의 숲이 형태, 숲의 정도, 그 다음에 그 숲이나 잎의 어떠한 크기, 그 다음에 개수, 이 정도를 보고 우리가 질감을 봐서 어떤 공간의 어떠한 용도, 어떤 공간에 따라서 디자인 요소를 적용한다라는 것이 이번에 나와야만이 말 그대로 내가 뒤에 뭘 적을 것인가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부터 말 그대로요. 이제 디자인 요소 다 나왔습니다. 이제 뭐 3회 여러분들이 뭘 쓰든 뭐 나무 종류를 쓰든 뭘 적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쓰고자 하는 내용들 다 나왔어요. 이제 다시 한번 지어 보면요. 다 기억나시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뭘 적을 건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다 적겠죠? 그죠? 이제 나무 종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나무를 그냥 7개를 퍽퍽퍽 쓰면, 그래, 이까지 설명을 했는데 나무 7종류가 퍽퍽 그냥 나오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나 설명을 해줬는데, 자, 이제 7개 종류는요, 그냥 한번 일단은 나열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앞에 우리가 뭐라고 했죠? 시험 칠 때 옆에 종류를 막 적어랬죠. 그죠? 무조건 나열은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막 그냥 나열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물론 식물학을 우리가 공부는 지겨워서 안 했죠, 그죠? 저도 지겨워서 안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게 됐죠. 우리가 소나무과는요, 파이너스죠, 그죠? 파인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갑니다. 종이죠, 종. 과. 그러니까 소나무과죠. 파이너스고요. 종에 또 나눠지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는 과만 좀 정도만 알면 되니까 파인이라는 소나무죠, 그죠? 그래서 파이너스인데 여기서 우리가 종류를 아무거나 한번 나눠보자고요. 아무거나 기억나는 대로, 그죠? 당연히 육성, 독성, 그죠? 소나무, 육적성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나무라고 하죠. 자, 해송, 바다에서 사는 건 숲이가 검죠. 질감이 아무래도 소나무보다 강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반송. 그 다음에 섬잣나무. 기본적으로 아는 게. 그 다음에 잣나무. 그러니까 섬잣하니까 잣나무 딱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잣나무 하니까 스트로브 잣나무. 몇 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만 더 나오면 되네. 또 뭐가 있나요? 니게다 소나무. 그죠? 물론 방커스 소나무도 있습니다. 다 나왔나요? 일단 요 정도만 하면 되겠죠. 잣나무, 섬잣, 잣나무, 스트로브 잣나무. 그죠? 리기다를 위로 보내야 되는 건데. 자, 그래서 방커스는 빼고요. 저는 이렇게 이제 쭉 연결하죠. 소나무, 해송, 그 다음에 반송, 섬잣, 그 다음에 잣나무, 섬잣, 잣나무, 스트로브 잣, 이렇게 리기다는 제가 위로 올려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7개 외우면 못 외워요. 근데 앞에 뭐라고 했어요? 제가 질감으로 나누든 형태로 나누든 지금 여기 옆에 다 있네. 괜히 이야기했잖아. 스트로브 잣나무, 섬잣, 리기다, 반소. 자, 가문비 나무는요 소나무과가 아니에요. 그죠? 개입갈나무도 구상나무, 이것도 소나무과 아니에요. 그죠? 구상나무는 구상나무과로 따로 들어갔죠. 이건 내가 뭔가 착각하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그래서 형태와 질감으로 나눠야 되든지 아니면 뭐라고요? 생태적 특성을 해냈는데 여러분들이 앞에 제가 뭐라고 했나요? 우리가 기후라든지 앞에 토질로 우리가 우리나라의 어떤 소나무 특성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앞에 2번에 이제 이 서원은 끝났습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들의 기본적으로 할 때는 앞에 뭐라고 했나요? 용도별로 나누든지 그 다음에 3으로 딱 가면은 D장으로 넣으면 형태, 생태, 특성 해가지고 또 막 나누겠죠. 7개 적어가지고. 그죠? 용도하면서 여러분은 소나무는 뭘 했나요? 강조부터 해가지고 입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적겠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 적을 수도 있고요. 뭐 종류가 먼저 나오고 뭐 이렇게 또 적을 수도 있겠고요. 뭐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렇게 거꾸로 하든 어쨌든 그거는 바뀔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그래 적으면 10점을 면치 못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죠? 지금 앞에 2번은요. 앞에 뭘 한다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기후 특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아까 여기 2번에 제가 뭘 적었나요? 용도의 어떤 구분을 하면서 특성을 이용한 구분과 그 다음에 형태를 이용한 구분, 그 다음에 이 질감을 이용한 구분, 그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을 이용한 구분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형태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어떤 가지의 어떤 배열, 형상에 따라서 그 다음에 크기, 그 다음에 형상. 근데 어디다 주로 한다. 크기가 큰 것은 주로 크기에 따라서 어떤 시선의 시선의 어떤 그걸 한다라든지 형태가 좀 그하면은 군식을 한다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질감이 거친 것은 질감에 따른 어떤 부분은 질감이 거친 것은 우리가 뒤쪽으로 간다라든지
아니면 주로 차트 쪽으로 간다라든지, 아니면 앞에 뭐라고 했어요? 디자인으로는 디자인 하나 적어놔야 되겠다. 미적 요소는 통일, 단순, 변화, 강조, 변화, 강조가 제일 중요하니까 연속. 자, 질감이 강한 것은, 주로 질감이 강한 것은 연속성이 있는 곳으로 간다라든지, 이런 단어. 그 다음에 디자인 원리로 봐서는 아까 통일성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거는 강하든 말든 상관이 없겠죠. 그죠? 통일성이 부여되는 곳은 주로 어느 쪽에, 주로 가로수라든지 아니면은 주로 시설, 이거 어떤 곳이죠? 통일성이 부여되는 곳은 휴게 공간이라든지 이런 곳이라든지. 그 다음에 강조가 되는 곳은 우리가 시선 초점이 필요한 것이라든지 입구라든지 이런 것이 2번에 나와야 되죠. 그죠? 이때 지금 굳이 소나무 종류 안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먼저 뭔가 디딤을 딱 딛고 지금 이제 3을 나와야 됩니다. 앞에 지금 종류는 지금 다 내가 나열을 해놨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뭘 적어야 되나요? 용도 지금 구분을 여러분이 디자인 어떤 별로 적던지, 이거를 그냥 하지 마세요. 소나무를 형태가 어떠한 유사한 걸로 적든지, 그죠? 키가 교목 쪽으로 적든지, 아니면 질감별로 부드러운 걸로 나열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만이 나중에 용도하고 빼내기가 좋죠. 그죠? 부분적으로 용도가 앞에 용도 구분해서 형태는 아까 가지 배열에 따라서, 그 다음에 크기에 따라서 해서 앞에 교목, 그 크기는 교목 같은 경우는 방향성을 가진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방향성을 가지는 것은 주로 통일성이라든지 방향성을 가진 데 있으니까 주로 뭘 하나요? 앞에 어디 갔노? 다 지웠나? 여기 있네. 그 다음에 변화를 준다든지, 그죠? 이런 것에 쓴다 라고 했을 때, 나중에 형태로 했을 때 우리가 소나무나 해송 같은 어떤 배열의 개념이니까, 그죠? 방향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통일성을 가질 수 있는 게 뭔가, 그 다음에 해송, 그 다음에 어떤 리게다와 리게다 소나무나 잣나무 이런 것은 우리가 또 질감에 넣든지, 그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7개 나열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교수님이요, 여러분 이렇게도 배웠을 거예요. 교수님이 7개를 다 찾을 건데요 라고 해요. 왜냐면 우리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7가지를 써라, 7개를 써라, 7개 이상을 써라 라고 했으면 딱 7개만 쓰면 되거든요. 7개 이상을 써라고 해서 8개 쓴다고 해서 점수를 더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7개만 쓰면 됩니다. 제가 어저께도 그랬죠. 기본적으로 사람이요 2개로 쪼개는 1, 2, 1, 2, 3, 1, 2.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1, 안정성이 있는 답은요 1, 2, 1, 2, 3. 기반이 이렇게 되는 것이 훨씬 답이 안정성은 있어요. 5개죠. 자, 근데 지금 7개를 했으니까 1, 2, 3 안에 다시 1, 2 다시 1, 2 다시 1, 2, 3. 자, 이런 형태, 그 다음에 형태 중에서도 크기, 그 다음에 교목, 그 다음에 질감별 이런 나눠서 질감 안에 또 나무를 하든지 무슨 나무 종류,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소나무 적을까요? 소나무 이러면 그 밑에 설명을, 소나무는 방향성과 앞에 질감이 어떻고 형태가 어떻고 하면서, 그래서 이 나무는 강조를 사용한다 라는 것을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랬는데 7가지가 안 보이죠?
그죠? 7가지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는 굳이 7개는 안 달아놔도 됩니다. 그죠? 아니면은 7개를 다 그럼 나열하고 싶으면요. 다 나열을 하시되 옆에 여러분은 학원을 다니신 분은요. 들으셨죠? 강사님한테 어떻게 한다고요? 표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죠? 표로 나타내면서 나무, 무슨 나무? 나무 7개, 3개를 적었으면 요거는 질감 아니면 방향성 하면서 소나무 종류 적고 옆에는 무엇에 자기가 나타나고자 하는 거. 여기 옆에는 7개를 다 적었다면 그죠? 이런 식으로 내가 한 번 더 강조를 해주든지 그죠? 그래서 7개 다 여기에 표를 해주든지 여기가 7개가 나오든지 옆으로 표가 여기가 7개 나오든지 그래서 1, 2, 3, 4 하면 여기 거꾸로 한번 해봅시다. 근데 여기 옆에 7개 나오면요 굉장히 보기 싫어요. 뭐 옆으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1, 2, 3, 4 하면서 7개를 다 내려고 보니까 7개 쭉쭉 나오죠. 그죠? 근데 이렇게 딱 다시 묶어준다는 거죠. 그냥 묶어주면요. 7개라는 거 압니다. 그래서 묶어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묶어줄 것이냐. 1, 2, 3, 4, 5, 6, 7 하면서 같이 이렇게 또 묶어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묶어줄 것이냐는 거야. 묶어주는 방법만 연구를 하면요. 여기에는 1, 2, 3 하면서 1, 2로 나눠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꼭 이렇게 7개를 다 나열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몇 개만 나열하고 여기에 7개를 다 나타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을 자꾸 강구를 하셔야 돼요. 7개 나열한다고 해서 어느 한쪽만 딱 나열하면 되죠. 그죠? 나 다 아는데 교수님 굳이 다 표로 안 합니다. 근데 요 옆에는 정확하게 뭔가가 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다 표현을 해줘야 돼요. 거기다가 기후에 관한 것도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서 생태까지도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1페이지, 2페이지는요. 표와 다이어그램을 최대한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많이 비거든요. 의외로. 지금 요거는 지금 페이지가 좁아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3가지를 쫙 나열 다 하고요. 지금 생태와 생태적 특징. 여기에는 결국은요. 내가 지금 여기는 용도별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먼저 이론을 지었어요. 그죠? 이번에는 형태와 생태 특성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제 4에 가서요. 다음 장 쭉 가서요. 4에 가서는요. 다시 이번에는 용도별 아니면은 용도 특성별 이용입니다. 20개 용도 특성별 이용 해서 이것과 2번에 있는 것과 3번에 있는 것을 그냥 엮어버리세요. 이거는 4에는요 이미 지금 2번과 3번만으로도요 교수님한테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엮어서 표로 하나 나타내도 되고요. 아니면 비교를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몇 개만 표를 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수님은요 7개 이야기한 것이 3 안에 여기 다 들어왔거든요. 몇 개만 해서 강조, 대비, 또 뭐 있어요? 또 뭐였어요? 하나, 연속 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고요. 다 안 써도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아니면은 또 뭐 있죠? 디자인 요소에 뭘 쓸까요? 아니면 건축적 요소의 개념으로 뭐 여러분들이 써도 되고요.
그래서 뭐 아니면 질감의 어떤 내용으로 써도 되고요. 그래서 아니면 뭐 잎의 어떠한 구분으로 앞에 타이틀을 넣어도 되고요. 그래서 앞에 똑같은 말 쓰기 싫으면 공부를 많이 한 분은요, 이렇게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했던 것을 다시 나무 종류 내고요. 생태 특성하고 형태 특성하고 그 다음에 앞에 토양 특성을 하나 넣어줘도 공간이죠. 정말에서 공간, 어떤 공간에 어떤 용도로 이용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제목하고 위에 라인만 바꿔주고 종류 넣어주면서 안에 내용들을 그냥 합해준다는 거죠. 4번은요, 굳이 생각을 하면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까지만 1, 2페이지까지만 여러분이 최대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걸 다 빼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이제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잣나무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연습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잣나무도 마찬가지죠. 잣나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쓸 것인가죠. 잣나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잣나무인가요? 참나무. 지금 많이 씁니다, 여러분. 그죠? 참나무를 많이 쓰고 있고요. 참나무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우리나라라는 개념. 그죠? 그랬는데 사실 이거는요. 이것도 참 이시기 힘들어요. 소나무는 지금 많이 우리가 개량이 아니고 지금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소나무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이게 이식을 해서 전부 다 그 뭐라고죠? 이 뿌리 돌림을 해놓은 게 굉장히 많은데 참나무는 참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하자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형도 이 가지를 치고 나면 이게 참 참나무가 낙엽이잖아요. 이거는 상록하고는 또 다르게 질감도 좋고요.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고, 그죠? 질감이 좋으니까 부드럽고, 그리고 단풍도 좋아요. 근데 단지 뭐가 문제냐면요, 이 시기 어려움 있고요. 앞에 소나무도 마찬가지지만 성장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또 하나의 정말 또 장점은 뭐냐면 앞에 우리가 생태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딱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대기 오염 흡수율이 굉장히 좋은 나무예요. 이거는 참나무의 어떠한 특성입니다. 근데 단지, 생태적인 특성으로 봤을 때는 대기 오염 흡수율 좋고요. 그 다음에 내한성 좋고요. 내건성 좋고요. 우리나라의 나무의 특성이죠. 그죠? 근데 앞에 단점은 이식률이 안 좋고요. 성장률이 더디다는 거. 그래서 유지 관리도가 높죠. 그죠? 같이 쭉 연결시키 보면 그래 나오죠. 하자율이 높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표적인 나무가 있죠. 대표적인 나무가요. 밤나무는 아니죠. 그죠?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갈참나무, 신갈나무도 지금 참나무인가요? 자, 그래서 생태적인 특성은 지금 다 신근성입니다. 거의. 그죠? 신근성인데, 상수리 나무는 호습성이죠. 다소 호습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수리 나무가 우리가 말하는 일명 도토리죠. 도토리 나무. 굉장히 이쁜 나무죠. 그죠? 제가 옛날에 살던 집에, 도토리 나무가 정말 큰 나무가 있었는데, 많이 놀았어요, 그곳에. 근데 그게 상수리 나무인 줄은 몰랐어요. 근데 별로 그렇게 그게 필요한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집 뒤쪽에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 집이 좀 섭개가 있었다는 소리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이 나무를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나무를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용 방법, 그죠? 용도에 따라서
근데 조금 다르죠. 구분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같은데요. 적용적으로 이용하는 용도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질감이 틀리잖아요. 그죠? 질감이 틀리고, 근데 제목은 같이 앞에 뭐 질감 어떤 형태나 생태, 그다음에 디자인 기법으로 내용은 어떤 타이틀은 같은데 질감이 틀리기 때문에 용도가 틀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나무와 참나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옆에 하나 적어둘 필요가 있겠죠. 이왕 하는 김에. 그래서 지금 앞에 가장 또 좋은 거는 대기 오염에 강하다는 거. 그죠? 근데 소나무는요, 반대입니다. 대기 오염에 약한 나무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일단 침엽이기 때문에 솔직히 가로수로도 별로 타당치가 않는 나무 중에 하나죠. 근데 참나무는 가로수로도 좋은 나무잖아요. 그죠? 잎이 부드럽고 넓고 굴참나무가 그렇죠. 그래서 갈참나무가 그렇고 갈참나무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 우리가 꼭 이렇게 나오지는 않더라도 지금 우리가 대기오염 문제 이야기하면서 이런 나무의 어떤 특성을 이용해서 이런 나무를 딱 집어넣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은요, 무조건 지금 또 들은 거는요, 무조건 공부했던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무조건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해주는 거예요. 또 공부했던 거 부족한 부분들, 이거 선생님이 했으니까 대기오염 부분에 이 내용들을 좀 더 넣어야 되겠다, 보충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해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떤 부분들을 이용할 것인가는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꽃 종류도 마찬가지고 하면서 또 하나가 질소 고정 식물 하면서 해볼 필요는 있어요. 질소 고정 식물을 우리가 주로 콩과 식물이잖아요. 그죠? 왜 지금 제가 질소 고정 식물을 하죠? 앞에 뭐가 있었어요? 대기 오염 물질하고 그 다음에 토양 오염 물질 때문에 합니다. 우리가 대기 순환에 질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콩가 식물을 하는데 말 그대로 콩가 식물은요 주로 관목들이 많습니다. 야생화. 그래서 지금 관심이 대기 오염 쪽, 그 다음에 토양 수질 쪽이니까요. 우리가 소나무 하는 김에 참나무, 그 다음에 질소 고정식물, 콩가식물 종류 많이 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걸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만 조금 더 첨가를 해나가는 거죠. 자, 뭐 콩가식물 같은 경우는요. 제가 잠깐 찾아놨는데요. 주로 뭐 쌀이 계통, 우리가 분무할 때, 안반 분무할 때, 녹화변면 할 때도 콩가식물 쌀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나무들이 뭐가 있더라? 콩가식물로 제가 몇 개 찾아놨는데 어디다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제가 나오면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는 제가 뭘 하고자 하냐면 임의 매립지를 좀 하려고요. 사실 이번에 쓰레기 매립지가 나왔잖아요. 물론 이제는 뭐 쓰레기 매립지는 안 나오겠지만 임의 매립지도 안 나오겠죠. 그죠? 임의 매립지도 안 나오고 쓰레기 매립지도 안 나오겠지만 사실 토양 문제였거든요. 그게 토양 오염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질소 고정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토양 오염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왜 바뀌었어? 토양 오염 문제라서 토양 오염과 토양 계량제하고 그리고 토양 구성 결국은 그게 다 식물하고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대기 순환 중에 토양하고의 관계로 연결하면서 제가 임의 매립지하고 쓰레기 매립지하고 관계를 설명하도록 하려고 해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 꼭 정리하는데 도움 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부터 여러분 100번 테스트 꼭 하셔서 무엇이 부족한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